인생에서 한 번은 대운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대운을 경험하셨나요? 하지만 한 번이 아니라 10년 주기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시기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은 내 남은 여생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태까지는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운이 왔을 때 잡는 것도 실력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중년부터 노년까지의 인생이 청년기 때의 인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50부터 버는 돈이 내 돈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내 생각에 초년 운이 좋지 않았더라도 말년 운이 좋으면 장땡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젊을 때 잘 나가다가 중년 이후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생이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내가 잘 안 풀렸다고 해서 미래까지 지금과 같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과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분명한 징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먼저 주변의 환경이 바뀝니다. 갑자기 방이나 거실 배치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변화가 내 인생을 바뀌게 하는 징조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집안 배치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은 풍수적으로도 영향이 있지만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 마음이 대운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마음입니다. 부자들이 청소를 자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청소하는 행동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고 깨끗한 곳에 있을 때 드는 생각과 행동이 나에게 대운을 불러옵니다. 평소 청소를 잘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욕이 줄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욕이나 남이 하는 욕이나 다 듣기 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욕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만큼 덕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잘하신 겁니다. 욕이 줄고 나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대운이란 신기하게도 말로 내뱉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대운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로 비록 지금까진 힘들었지만 앞으론 잘 될 거야 입으로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에게 신기하게도 대운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입은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대운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가장 빠른 행동입니다. 이제 말한 대로 실천만 해보세요. 점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되는 인맥들이 생깁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집중하게 된 것이 나의 인맥이 아니라 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점점 자연스럽게 영원할 것 같던 지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떠나도 슬픈 감정이나 쓸데없는 감정 낭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맥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가려 사귀셔야 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주변에 똥파리 같은 사람이 꼬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산다. 동요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밭처럼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더해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 1년이 지나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대운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철학이 생깁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굳어져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던 나의 주관이나 사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면서
배움을 느낀다거나 누군가를 만나도 무언가 하나라도 배우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든 배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한 가지는 배워와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고 넘기지 마세요. 대운이 들어오려는 징조입니다. 대운은 갑자기 한 번에 내분에 넘칠 정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대운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대운은 항상 나를 시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의 기운과 감사함을 놓지 않는 그 강한 마음이 나를 대운으로 이끌어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다들 불행하게 사냐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정말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이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행을 통해 대운을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쉬워 보이지만 꾸준히 하기 어려운 긍정적인 습관만이 우리에게 복을 안겨줍니다. 사주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나에게 대운이 들어올 때 그 시기를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선 스스로에게 덕을 쌓는 행동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행동이 덕을 쌓는 행동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첫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베푸는 행동을 해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둘의 활동입니다. 품앗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농촌 지역에서 서로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모여 협동하는 작업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둘에는 마을 단위, 품앗이는 집과 집, 1대1로 그 규모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이 우리에게 덕을 쌓게 해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차가워져서 이런 협동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현재에 맞는 방식으로 베푸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남에게서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기버, 매처, 테이커로 사람의 유형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아시죠?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유형은 베푸는 사람인 기버입니다. 물론 무작정 내 것을 탐하는 사람은 멀리해야겠지만 베푸는 것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덕을 쌓는 일인지 알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서 얻는 것이란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선의를 베풀면 언젠가는 선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베풀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금을 가져가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1순위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한 가방이겠죠. 이처럼 대운이 들어오는 때에 내가 그 운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뭘까요? 누구를 만나도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줄 아는 것이 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스스로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은 이제 지난 일입니다. 충분히 변화하고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려눈이 트이기 위해 실천해보세요. 덕을 쌓는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정 행복을 아는 사람은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그 마음이 점점 커져 더 크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이 들어옵니다. 특히 지금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변화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었나요?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나요? 아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해하며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이런 일에도 멘탈을 유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함을 갖게 됩니다. 덕을 쌓고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내가 아주 힘들 때일 수도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대운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웃는 얼굴은 관상까지 바뀝니다. 지금부터 덕을 쌓아 대운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잡는 내가 됩시다. 중년부터 노년까지의 인생이 청년기 때의 인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50부터 버는 돈이 내 돈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내 생각에 초년 운이 좋지 않았더라도 말년 운이 좋으면 장땡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젊을 때 잘 나가다가 중년 이후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생이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내가 잘 안 풀렸다고 해서 미래까지 지금과 같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과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분명한 징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먼저 주변의 환경이 바뀝니다. 갑자기 방이나 거실 배치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변화가 내 인생을 바뀌게 하는 징조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집안 배치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은 풍수적으로도 영향이 있지만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 마음이 대운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마음입니다. 부자들이 청소를 자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청소하는 행동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고 깨끗한 곳에 있을 때 드는 생각과 행동이 나에게 대운을 불러옵니다. 평소 청소를 잘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욕이 줄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욕이나 남이 하는 욕이나 다 듣기 쉬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욕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만큼 덕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잘하신 겁니다. 욕이 줄고 나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대운이란 신기하게도 말로 내뱉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대운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로 비록 지금까진 힘들었지만 앞으론 잘 될 거야 입으로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에게 신기하게도 대운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입은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대운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가장 빠른 행동입니다. 이제 말한 대로 실천만 해보세요. 점점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되는 인맥들이 생깁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집중하게 된 것이 나의 인맥이 아니라 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점점 자연스럽게 영원할 것 같던 지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떠나도 슬픈 감정이나 쓸데없는 감정 낭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맥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가려 사귀셔야 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주변에 똥파리 같은 사람이 꼬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산다. 동요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밭처럼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더해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 1년이 지나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대운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철학이 생깁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굳어져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던 나의 주관이나 사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면서 배움을 느낀다거나 누군가를 만나도 무언가 하나라도 배우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든 배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한 가지는 배워와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고 넘기지 마세요. 대운이 들어오려는 징조입니다. 대운은 갑자기 한 번에 내분에 넘칠 정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대운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대운은 항상 나를 시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의 기운과 감사함을 놓지 않는 그 강한 마음이 나를 대운으로 이끌어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다들 불행하게 사냐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정말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이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행을 통해 대운을 얻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쉬워 보이지만 꾸준히 하기 어려운 긍정적인 습관만이 우리에게 복을 안겨줍니다. 사주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나에게 대운이 들어올 때 그 시기를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선 스스로에게 덕을 쌓는 행동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행동이 덕을 쌓는 행동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첫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베푸는 행동을 해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둘의 활동입니다. 품앗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농촌 지역에서 서로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모여 협동하는 작업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둘에는 마을 단위, 품앗이는 집과 집, 1대1로 그 규모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이 우리에게 덕을 쌓게 해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차가워져서 이런 협동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현재에 맞는 방식으로 베푸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남에게서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기버, 매처, 테이커로 사람의 유형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아시죠?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유형은 베푸는 사람인 기버입니다. 물론 무작정 내 것을 탐하는 사람은 멀리해야겠지만 베푸는 것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덕을 쌓는 일인지 알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서 얻는 것이란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선의를 베풀면 언젠가는 선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베풀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금을 가져가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 1순위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한 가방이겠죠. 이처럼 대운이 들어오는 때에 내가 그 운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뭘까요? 누구를 만나도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줄 아는 것이 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스스로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은 이제 지난 일입니다. 충분히 변화하고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려눈이 트이기 위해 실천해보세요. 덕을 쌓는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정 행복을 아는 사람은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그 마음이 점점 커져 더 크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이 들어옵니다. 특히 지금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변화하기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었나요?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나요? 아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해하며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이런 일에도 멘탈을 유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함을 갖게 됩니다. 덕을 쌓고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내가 아주 힘들 때일 수도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대운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웃는 얼굴은 관상까지 바뀝니다. 지금부터 덕을 쌓아 대운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잡는 내가 됩시다. 오늘은 대운이 들어올 때의 징조와 덕을 쌓는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변 환경이 바뀐다. 두 번째, 욕이 줄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 세 번째, 주변 인맥이 바뀐다. 네 번째, 내 철학이 생긴다. 덕을 쌓는 행동. 첫 번째, 남에게 베풀자. 두 번째, 그릇을 키워라. 세 번째,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새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고 대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소갈이 해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말에 반박하자니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가슴이 답답한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친한 절친이라도 인간관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요.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하죠. 또한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내 인생에서 복이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분위기에 취해서 또 술에 취해서 타인이나 나에 대한 이야기를 과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항상 신중하게 말을 골라야 합니다.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한다. 옛부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말이 현재까지 들려올까요? 오늘의 주제인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에 대해 알게 되시면 말년의 대운을 맞이할 때 더 큰 덕을 쌓아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겁니다. 첫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마세요.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돈 자랑을 하게 되면 축하해줘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질투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갑작스레 돈을 빌려달라 하는 연락이 오거나 모임 자리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계산하라는 눈치를 줘서 말년복이 다 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계산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몇 없을 겁니다. 넌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너가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마인드니까요. 사람은 재벌 회장 같은 사람보다 자신보다 처지가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돈 자랑은 하지 마세요. 만약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나의 돈 자랑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들었구나 하는 기분이 엄청난 박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기분을 느껴도 큰 상관없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자랑, 자식 자랑은 하지 말라고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고를 쳐서 마음 고생을 하거나 노후를 보내야 할 때 자식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식 자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기쁨이 되는 것은 자식밖에 없는데요. 그런 존재가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자식 자랑은 부부간에만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만 자식 자랑만큼은 부부끼리만 나누도록 하세요. 나의 말년운이나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게 좋습니다. 내 자식 자랑을 남이 듣고
험담하고 저주한다면 이 또한 운이 나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내 약점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젊었을 적 함께 했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고 또 점점 적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과 조금 친해졌다고 해서 내 비밀이나 약점을 털어놓곤 합니다. 물론 위로를 받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에 털어놓는 것이지요.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치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알려준 꼴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아닌 이상은 모두 남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내 약점을 얘기했는데 막상 어정쩡한 공감이나 조언이 돌아오면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멀어질 사이이기도 합니다. 또한 분쟁이나 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지면 내 약점을 동네방네 소문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년의 구설수에 휘말려 복은커녕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말이라는 것은 편견이나 색안경을 씌우기도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내 비밀이나 약점을 듣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프레임이 생겨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상대의 비밀을 지켜준다고 해서 상대도 나의 비밀이나 약점을 보듬어주고 지켜주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말년운을 위해서는 내 약점을 꼭 비밀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를 벌겠다, 내가 올해 아파트를 사겠다 등의 목표를 말함으로써 복이 나갑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말했을 때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합니다. 이는 내 목표에 부정적인 기운을 가져오는 겁니다.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목표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내 목표를 얘기하며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묵묵히 할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 목표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과 지혜를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음에도 그걸 남에게 말함으로써 부정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년의 복을 위해서는 내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가 현실이 됐을 때 그때가 내가 목표를 말해도 될 때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아주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짓말은 사람을 추해 보이게 만듭니다. 말년에 저러고 싶은가 하며 비난을 받게 되고 그동안 쌓은 신뢰가 모두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년이 되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짓말은 수습이 불가능해질 때가 돼서야 그게 잘못인 줄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입니다. 제일 쉬우면서 어려운 방법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은 풍요와 귀인을 불러옵니다. 말년운을 위해서라도 정직을 지켜보세요. 다섯 번째는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화살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년운, 말년복이 나에게 오게 하려면 타인에게 긍정적인 말을 전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긍정의 기운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행동은 덕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어떤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저는 나에게 대운이 오게 만들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내 입을 통해 긍정적인 말이 뱉어지면 그 기운이 나를 감싸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뱉게 되면 부정적인 기운이 나를 감싸게 됩니다. 간혹 습관적으로 남을 헐뜯고 험담하기를 즐기는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말년에는 특히 겸손하고 조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나의 풍요를 위해 남의 풍요를 빌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어느새 나 역시도 풍요로운 말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동은 덕을 쌓는 일입니다. 나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여기에 덕을 쌓아 더 큰 대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덕을 쌓는 행동이란 어떤 것이 있나요? 덕이란 나와 운을 이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실천하기 좋은 덕을 쌓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 채널 99%의 시청자분들이 아직 구독을 안 하셨는데요. 지금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정 행복을 아는 사람은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감사함을 느끼면 그보다 더 큰 감사해야 할 일이 생겨납니다. 또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었나요?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나요? 아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해 하며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이런 일에도 멘탈을 유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함을 갖게 됩니다. 덕을 쌓고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내가 아주 힘들 때일 수도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대운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웃는 얼굴은 관상까지 바뀝니다. 관상에 따라 내게 들어오는 복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많이 웃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베푸는 행동을 해왔는데요. 농촌 지역에서 서로의 농사일을 할 때 두레와 품앗이라는 방법으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이 우리에게 덕을 쌓게 해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에 맞는 방식으로 베푸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베푸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남에게서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기버, 매처, 테이커로 사람의 유형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아시죠?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유형은 베푸는 사람인 기버입니다. 물론 무작정 내 것을 탐하는 사람은 멀리해야겠지만 베푸는 것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덕을 쌓는 일인지 알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서 얻는 것이란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선의를 베풀면 언젠가는 선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베풀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세 번째,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금을 가져가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1순위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한 가방이겠죠. 이처럼 대운이 들어오는 때에 내가 그 운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뭘까요? 누구를 만나도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줄 아는 것이 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스스로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은 이제 지난 일입니다. 충분히 변화하고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년운이 트이기 위해 덕을 쌓는 행동을 실천해보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될 말과 덕을 쌓는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말 것. 두 번째, 자식 자랑은
부부간에만 할 거. 세 번째, 내 목표를 말하지 말거.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거. 다섯 번째, 뒷담화하지 말거. 덕을 쌓는 행동. 첫째, 감사한 마음 갖기. 둘째, 남에게 베풀기. 셋째, 내 그릇을 넓히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어 여러분 앞날에 대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물건과 쓰레기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물건을 막상 버리려 하면 언젠가는 쓸 것 같은 아까운 감정이 들어 버리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건을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갔다가 오히려 버려진 물건을 보고 쓸만하다며 들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점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면 편하게 쉬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 사는 집이라고 다를까요? 마음 먹고 물건을 버려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 먹고 물건을 버리고 집을 적당히 비우게 되니 물건을 소유해야 되는 마음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비우니 마음이 채워지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다고요. 오늘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지금 집 정리도 잘 돼 있고 일도 술술 잘 풀리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버리는 행동은 우리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물건을 버릴 때 그 홀가분한 기분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루빨리 버려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운동기구입니다. 밖에서 운동하기는 부담되고 집에서 있을 때만이라도 운동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배송이 왔을 때는 며칠간은 열심히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만 차지하고 빨래거리로 전락한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집에 턱걸이 기구가 있는데요. 신발이나 옷을 빨래한 뒤에 자연스레 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올려뒀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운동기구의 경우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심지어 버릴 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처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저렴하게 올려두면 금방 팔릴 겁니다. 이런 운동기구를 팔 때는 구매자가 꼭 집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간혹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잠수타는 비매너 구매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책장을 채우고 있나요? 1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책이라 버리기 아까운데 생각이 드는 책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책은 한번 보는 것으로 충분한 내용이 많습니다. 요리나 재테크 같은 전문 서적이라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틀린 내용이 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책이 가득한 책장을 본다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나요? 요즘에는 미니멀리즘이 대세입니다. 최소한의 물건을 갖고 살면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은 짐으로 인해 숨이 막히지도 않고 청소를 할 때도 필요한 부분만 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집에서 온전히 쉴 수 있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1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책장에서 다 꺼내 버려보세요. 세 번째는 오래된 옷입니다. 옷도 책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면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옷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행도 금방금방 바뀌고 올해 산 옷이 내년이 되면 촌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옷이 어디 건데, 이 옷을 얼마 주고 샀는데 하며 버리지 못하십니다. 사실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옷을 싹 정리했습니다. 버릴 옷을 고르면서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또 산다는 마음으로 정리했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 놔뒀던 옷들을 여전히 입지 않고 걸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레자로 된 옷은 굳어져서 가루가 날리기도 하고 한참 동안 입지 않은 니트는 묵은 내가 나서 정리하며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씻고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집도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묵은 내가 나는 옷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보세요. 네 번째는 주방 그릇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주방 그릇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수납함을 열어보면 의외로 쓰지 않는 그릇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손님들도 집에 종종 왔기 때문에 여러 그릇들을 준비해놓고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여 집에 누군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보관만 해두곤 하는데요. 이렇게 쓰지 않는 그릇을 버려주면 묵은 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물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 말고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 이후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50 정도 살게 되면 인생의 반환점에 도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5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도 사람마다 사는 환경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 남과 비교하며 살게 되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인생입니다. 50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결국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는 불만만 가득하게 되고 남은 여생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찾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찾았다면 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늙는 것은 자연스레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본받고 싶은 인격을 가진 어른들을 보곤 합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배울 점을 찾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젊은 사람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행동은 꼰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는 노화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만큼은 추한 꼰대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비판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곳에 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음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운동기구나 산책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 외로운 마음을 사람을 만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똥파리만 주위에 꼬이게 됩니다. 날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이나 나를 아래로 보는 행동 등 말입니다. 내가 약한 상태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날까봐 마음 졸이게 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충분히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허비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혼자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좋은 방법은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마음 맞는 이성과 가끔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여유 있을 때 여행도 다니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물건과 쓰레기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물건을 막상 버리려 하면 언젠가는 쓸 것 같은 아까운 감정이 들어 버리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건을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갔다가 오히려 버려진 물건을 보고 쓸만하다며 들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점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면 편하게 쉬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하물며 사람 사는 집이라고 다를까요? 마음먹고 물건을 버려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먹고 물건을 버리고 집을 적당히 비우게 되니 물건을 소유해야 되는 마음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비우니 마음이 채워지고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다고요. 오늘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지금 집 정리도 잘 돼 있고 일도 술술 잘 풀리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버리는 행동은 우리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물건을 버릴 때 그 홀가분한 기분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루빨리 버려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운동기구입니다. 밖에서 운동하기는 부담되고 집에서 있을 때만이라도 운동하기 위해 운동기구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배송이 왔을 때는 며칠간은 열심히들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만 차지하고 빨래거리로 전락한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집에 턱걸이 기구가 있는데요. 신발이나 옷을 빨래한 뒤에 자연스레 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려고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 올려뒀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운동기구의 경우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심지어 버릴 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처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저렴하게 올려두면 금방 팔릴 겁니다. 이런 운동기구를 팔 때는 구매자가 꼭 집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간혹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잠수타는 비매너 구매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책장을 채우고 있나요? 1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 책이라 버리기 아까운데 생각이 드는 책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책은 한번 보는 것으로 충분한 내용이 많습니다. 요리나 재테크 같은 전문 서적이라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틀린 내용이 되는 책들이 많습니다. 책이 가득한 책장을 본다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나요? 요즘에는 미니멀리즘이 대세입니다. 최소한의 물건을 갖고 살면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은 짐으로 인해 숨이 막히지도 않고 청소를 할 때도 필요한 부분만 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내가 집에서 온전히 쉴 수 있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1년 이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책장에서 다 꺼내 버려보세요. 세 번째는 오래된 옷입니다. 옷도 책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면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옷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행도 금방금방 바뀌고 올해 산 옷이 내년이 되면 촌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옷이 어디 건데, 이 옷을 얼마 주고 샀는데 하며 버리지 못하십니다. 사실 1년 이상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옷을 싹 정리했습니다. 버릴 옷을 고르면서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또 산다는 마음으로 정리했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 놔뒀던 옷들을 여전히 입지 않고 걸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레자로 된 옷은 굳어져서 가루가 날리기도 하고 한참 동안 입지 않은 니트는 묵은내가 나서 정리하며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씻고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집도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묵은내가 나는 옷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보세요. 네 번째는 주방 그릇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주방 그릇이냐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수납함을 열어보면 의외로 쓰지 않는 그릇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손님들도 집에 종종 왔기 때문에 여러 그릇들을 준비해놓고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여 집에 누군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보관만 해두곤 하는데요. 이렇게 쓰지 않는 그릇을 버려주면 묵은 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노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물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 말고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 이후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우리가 무조건 버려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50 정도 살게 되면 인생의 반환점에 도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5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도 사람마다 사는 환경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 남과 비교하며 살게 되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인생입니다. 50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결국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에게는 불만만 가득하게 되고 남은 여생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찾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찾았다면 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늙는 것은 자연스레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본받고 싶은 인격을 가진 어른들을 보곤 합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배울 점을 찾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젊은 사람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행동은 꼰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는 노화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만큼은 추한 꼰대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비판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움과 고독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곳에 쓰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정말 나의 인생을 위해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음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운동기구나 산책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 외로운 마음을 사람을 만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잘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똥파리만 주위에 꼬이게 됩니다. 날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이나 나를 아래로 보는 행동 등 말입니다. 내가 약한 상태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날까봐 마음 졸이게 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충분히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허비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혼자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좋은 방법은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마음 맞는 이성과 가끔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여유 있을 때 여행도 다니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버리면 좋은 물건과 50 이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운동기구. 두 번째, 안 읽는 책. 세 번째, 오래된 옷. 네 번째, 안 쓰는 주방 그릇.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 여섯 번째, 비판적인 사고. 일곱 번째,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 오늘 영상을 2번 이상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에게도 나누는 마음으로 공유해 보세요.